저희 그럼 5번째 방 연출하신 전찬영 감독님, 김효정 어머님을 모시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감독님과 김효정 어머님의 인사 말씀 먼저 듣고 저희 본격적인 질의 응답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5번째 방 연출한 전찬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머님께서도 인사 말씀. 저는 바로 소감을 하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저는 김효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준비된 질의응답 시간은 약 30분가량 진행할 예정이고요. 일단 질문이 준비되신 기자님께서는 먼저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두 분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실 감독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5번째 방은 사실 첫 장편 데뷔작인데요. 많은 떨림과 기대감이 있으실 텐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작년에 영화제에서 되게 많은 관객을 만나고 극장 개봉을 하면서 이제 일반 관객을 만나는 거는 처음인데요. 너무 떨리기도 하고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또 설레기도 해서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어머님께도 비슷하게 질문 드리는데요. 사실 오늘을 위해서 이제 경산에서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저희가 이 작품을 촬영한 지는 꽤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제 영화가 공개되는 날인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많은 분들이 계셔서 조금 놀랐고요. 처음 개봉된다는 사실이 감독의 입장에서는 되게 반가운 일이고 저로서는 되게 염려가 되는 부분도 많았어요. 근데 막상 개봉일이 다가오면서 되게 중요한 일이구나 라는 느낌과 그리고 이 개봉되는 것들이 또 내 딸의 입장에서는 감독으로서 첫걸음을 가는 것이니까 조금 용기를 내보자 라는 마음에서 그 생각 하나만으로 이렇게 뭔가 마음을 가지면서 좀 설레기도 하고 그리고 이 또한 되게 힘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조금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이제 용기에 대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이어서 또 제가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실 이제 이게 굉장히 내밀하고 진솔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인데 이 과정이 되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5번째 방을 처음에 어떻게 기획하고 좀 제작하게 되셨는지 영화의 출발점에 대해서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를 시작할 때는 사실은 그 전에 아빠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계속 제작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2편을 제작한 뒤에도 조금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 놓을 수 없는 욕망들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차에 엄마가 해준 말 한마디에서 영화가 시작되었는데요. 엄마가 어느 날 날 돌봐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매일 했던 말인데 그날 이제 그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항상 누군가를 돌보고 케어하고 있는데 과연 가족 중에서 누가 엄마의 말을 들어주고 돌봐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조차도 아무 대답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내가 엄마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한번 되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엄마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김혜정 어머님께도 같이 여쭤보고 싶은 것이 사실 이제 촬영을 하는 감독님도 용기가 필요했지만 그 촬영에 동의하고 또 상영까지 오기까지 동의해주신데도 어머님의 어떤 용기랑 사랑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족의 이야기를 선뜻 이제 내보이는데 드셨던 어떤 마음이나 어떤 생각들이 있으셨는지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아마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처음부터 이렇게 순조롭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설득과 그리고 이제 그 영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감독님이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라는 게 저는 좀 솔깃해서
저를 조금 위로하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시작하자라는 생각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면 안 되겠나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끊임없이 다가와서 왜 그런지를 물어봐줬고 그 얘기들을 많이 들어줬고 그러면서 조금씩 그냥 제가 용기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딸의 어떤 영화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조금 영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조금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화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거는 또 감독님 몫이고 저도 일단은 시작한 거니까 그래도 서로가 좀 힘들지 않게 뭔가 영화가 마무리되기를 늘 바랬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영화가 시작되고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머님이 이제 영화화되는 과정 속에 같이 계셨는데 이제 영화제를 통해서 실제로 영화로 만들어진 것을 또 보셨을 때는 또 다른 마음이 드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영화 좀 어떻게 나온 것 같으신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영화가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감독님이 그냥 진짜 아이를 하나 잉태를 해서 출산하는 과정처럼 엄청 힘들다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만들어서 완성이 된다는 게 저희들은 되게 큰 선물이었어요. 영화가 완성되지 않더라도 저의 삶의 변화를 좀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선물과 같은 어떤 작업들이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영화가 완성되면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도 또 저의 이야기가 주가되지만 또 가족의 이야기가 조금씩은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었고 또 관객들을 같이 이렇게 만나는 자리에 우연히 갔을 때 어머니들의 공감과 그리고 그 딸들의 이야기들이 저는 조금 감동적이었고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감독님이 사실 감독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가족 속에서는 장녀이기도 하고 딸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5년여를 촬영하고 편집하시면서 참 여러 가지 어떤 두 가지 정체성에서 되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엄마, 아빠를 촬영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편집하면서 좀 중점적으로 고민했던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어떻게 보면 되게 지나칠 수 있는 이 일상을 조금 영화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흘러가는 이야기들 속에서 좀 이 이야기들이 영화적으로 보이게 그리고 또 흡입력을 좀 생기게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게 좀 이야기를 구성하고 호흡을 만드는데 편집할 때 좀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엄마의 감정선을 좀 표현하는 부분들 엄마가 독립이 해방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마음의 변화들이 잘 보일 수 있게 편집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저희 영화에서 특징적인 점이 이제 캐릭터가 되게 뚜렷하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캐릭터의 어떤 어머니랑 아버지,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시나리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을 받기도 했었는데 그런 캐릭터들을 조금 구성할 때 또 어떻게 고민하셨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엄마 아빠라는 사람이 좀 익숙한 사람이어서 어떻게 하면 좀 재밌고 매력적인 캐릭터로 만들지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아빠라는 캐릭터는 사실 굉장히 다채로운 일상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뭔가 캐릭터를 만드는 데는 좀 입체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이 효정이라는 캐릭터도 어떻게 보면 되게 가족들에게 희생적인 모습이 좀 전형적일 수 있지만 그 전형성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균열을 내는 어떤 부분들 자기 목소리를 낸다든지 조금씩 자기 얘기를 하고자 한다든지 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조금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018년부터 촬영을 시작해서 22년까지 이제 촬영하고 편집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되게 그 안에 많은 다양한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영화 속에 꼭 담지 못했더라도 혹은 영화 속에 담긴 장면의 비하인드라도 그래서 그 동안에 있었던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번에는 김효정 어머니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감독님께 같은 질문으로 해주겠습니다. 에피소드가 워낙에 많았어요. 근데 아마 영화에 담기지 않은 에피소드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많은 일들 중에서 저는 그 에피소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조금 약간 힘이 되었던 거는 제가 뭔가를 용기는 내서 얘기를 했을 때 시작하지 못하고 있을 때 딸이 그럼 함께 뭔가 방을 구해줄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던 게 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함께 좀 있어줬던 것들이 저에게는 그 용기를 실행으로 옮기는 데는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행동을 옮기는 건 엄청 어려운 일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들이 저는 엄청나게 저희 삶을 조금 시작하는 제대로 된 저희 삶을 조금 집중하게 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사실 영화를 5년 동안 찍으면서 명절, 1년에 있는 2번의 명절을 늘 찍었거든요. 그래서 한 10번의 명절을 반복적인 행동을 찍고 아빠가 하는 얘기들, 엄마가 하는 얘기들 되게 반복적으로 많이 찍었는데 사실은 영화에서 한 번도 쓰지도 않았거든요. 엄청 고생해서 찍었는데 그래서 저는 명절에 일어나는 어떻게 명절에만 특히 좀 느껴지는 어떤 가부장적인 분위기들을 많이 담고 싶어서 촬영을 열심히 했으나 사실 결론적으로 좀 영화에 선택되지 않은 장면들이 좀 편집하면서 좀 기억에 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편집하지 않으신 이유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혹시? 사실은 명절에는 거의 저에 대한 서사가 좀 많았어가지고 지금 영화는 엄마 주인공 이효정의 감정을 따라가고 효정이 좀 독립을 해나가는 과정에 가장 큰 축을 이루고 있는데 사실 그 큰 축에서 어떤 저라는 찬영이라는 캐릭터에게 줄 수 있는 좀 시간이 적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이제 사실은 편집을 다 했는데 그 씬 전체를 조금 덜어내는 작업을 영화 완성 직전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근데 촬영하는 동안에도 사실 이게 다큐멘터리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순간들에서 어떤 서사들이 나오기도 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엔딩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이제 독립하시는 것을 예상치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이야기들을 조금 들려주시면 그때 되게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사실 제가 이 영화를 끝을 내려고 엔딩을 한 5가지 버전을 찍었는데도 뭔가 엔딩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이 영화가 언제 끝이 나지 하는 고민을 하던 차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나 집을 나가게 되었다라고 선전포고를 엄마가 하셨는데 그 뒤로 정말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정말 어떡할까 하는 마음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영화가 끝이 났다 안도의 한순간 정말 좀 뭔가 참 멀리서 보면 다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죠. 속은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그 시간에는 조금 예민한 부분들이 많아서 뭐 촬영을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엄마가 되게 용기 있게 해준 선택 덕분에 어쨌든 영화가 끝이 나고 관객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같았어요. 이런 감독님의 답변에 대해서 어머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많은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희생하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 안에서 있었는데 희생인 줄 모르고 그냥 살아왔던 것 같아요. 당연하게 살아왔던 나의 일상을 영화를 통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저를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독립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어떤 것들을 제가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딱 생기면서 어머님에게도 요청을 하고 저희 신우에게도 조금 요청을 하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진짜 나가야 되겠다. 아무 지원이 없더라도 내 혼자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딸이 엔딩으로 뭐 어쨌든 좋은 결말이었다 하지만 제게는 새로운 시작이었던 실말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냥 영화가 완성되지 않아도 그것만으로 그냥 선보이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렇지만 또 완성이라는 어떤 그죠? 되게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만들어낸 감독님께 저는 좀 고맙다라는 말을 저를 조금 되돌아볼 수 있는 용기를 준 것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품이 영화이기도 하지만 그 영화를 만드는 과정과 완성하는 것이 이제 삶에 영향을 끼친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는 어떤 시작의 출발점에 서시기도 했고 또 감독님께서는 이 영화를 한 편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되기도 했고 또 이제 오늘 오시지 않았지만 다른 가족분들에게도 어떠한 각자만의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 이 작품을 통해서 또 촬영하는 동안에 혹은 완성되고 나서 그 또 깨달은 지점이나 아니면 가족분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 부분들이 조금 있을까요? 감독님 먼저. 네. 사실 저는 행복한 가족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엄마도 아빠도 다 같이 이렇게 화목한 가족 이런 거를 생각하고 제가 뭔가 영화를 찍고 얘기를 하고 뭔가 하면은 가족들이 바뀌고 다 같이 뭔가 이렇게 따뜻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영화를 찍는 긴 기간 내에 저는 타인을 바꿀 수는 없구나, 이거는 불가능하구나를 깨닫게 되었고 오히려 저는 영화를 좀 완성하고 가족들의 거리감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생각을 하게 됐고 예전에는 정말 이제 엄마, 아빠 정말 이 가깝고 내밀한 관계에서만 서로를 바라보고 이해를 했다면 이제는 뭔가 엄마 아빠를 떠나서 나도 이제 엄마 아빠를 돌봐줄 수 있는 한 사람으로서 한 개인으로서 조금 바라볼 수 있는 뭔가 변화들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뭐 사실 뭐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막 갑자기 저희 집에 커다란 변화들이 생기진 않았지만은 그것마저 다들 조금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어머님께서 좀 있으실까요? 질문이 뭐였었어요? 이 영화를 네. 촬영하면서 그리고 완성되고 난 과정을 통해서 가족이나 삶에 영향을 좀. 일단 가족의 형태 자체는 달라진 것 같아요. 그죠? 형태는 달라졌지만 저 또한 그냥 가족이라는 그 프레임 안에 속에서 그냥 갇혀 살아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시선으로 아마 그렇게 살지 않았나? 그렇지만 가족이라는 게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저는 다시 고민하게 되는 계기는 되었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행복할 수 있는 시간들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선을 잘 지키면서 좀 서로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면 좋겠다. 늦었어도 이제는 그런 것들을 조금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서도 지금 뭔가 다르게 형태가 변화되면서 더 내어놓는 얘기들이 많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서로의 또 굴마가는 감정들도 있고 이것들을 또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이전에 몰랐던 그냥 제가 알았던 한쪽 방면의 가족의 모습만 알고 있던 것을 조금 더 완성되어 가는 모습으로 알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도. 예, 그렇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 가족에게는. 네, 정말 내밀한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지점이 저희 이제 5번째 방이 사실은 뭐 이렇게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떤 여성의 주체성이나 또 공간에 대한 부분, 또 독립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분께는 좀 이렇게 방이라는 의미, 그리고 자기만의 방을 가진다는 의미가 조금 더 남다르게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전에 영화 찍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는데 뭐 바뀌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생각하셨던 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좀 방이란 어떤 의미인지 자기만의 방을 가진다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걸 좀 감독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엄마도 시댁에서 방이 없었긴 했는데 저도 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집을 나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만의 방을 되게 가지려고 저도 모르게 좀 본능적으로 계속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족을 좀 빨리 떠나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부터
저는 처음에는 좀 방에 대해서 제 공간이 확립되지 않았을 때니까 이 공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공간에서 좀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드는 곳이 좀 저만의 방, 저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네, 어머님께도 같은 질문. 저는 나만의 방이라는 게 아마 그냥 이런 공간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힘들 때는 힘들다고 얘기하고 내가 이런 부분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 자유로운 것, 그리고 그 자유로움이 조금 허용될 수 있는 그런 것. 그러면서 저는 제가 안식처로 좀 쉬고 싶었던 그런 어떤 공간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늘 가족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가족의 일원으로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 시간들이 제가 많이 없다라는 느낌이 끊임없이 좀 들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만의 어떤 공간의 분리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그 자유로움을 조금 알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되게 그래도 지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또 제가 하지 못한 것들도 조금 알 수 있었던 거는 가족 안에서 내가 그냥 이 가족의 일원으로만 있었던 순간들도 많이 당연시해서 있지 않았나? 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까지 지금 요즘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가적인 감정이긴 하지만 그때 하지 못했던 것들이 조금 미흡한 점이 보이기도 하고 지금이라도 뭔가 내 자신에게 솔직하고 그렇게 뭔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마음의 방과 그리고 어떤 공간적인 분리 이런 걸 저는 나만의 방이라고 좀 자유로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또 감독님께는 연출적으로도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 영화에서 또 애니메이션이 사용되는데 그 애니메이션이 사실은 정서적인 어떤 분기점이 될 정도로 사람들이 관객분들이 인상에 많이 남으시기도 하고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을 구성하실 때 어떤 점을 중점에 두셨는지도 궁금하고 동시에 또 같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또 사운드나 음악에 더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어떤 지점을 중점에 두고 연출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큐멘터리 좀 재밌는 점이 여러 가지 장르를 좀 복합해서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점이 재밌어서 다큐멘터리 하는 것도 큰 것 같고, 저는 애니메이션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좀 가정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비슷한 고통이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봤으면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트리거로 발현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사실 제일 컸고, 이 이야기를 좀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영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거나 힘들게 느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가정폭력의 어떤 피해의 경험을 가진 발화자로서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거를 이미지로 조금 표현을 해서 그때 기억을 조금 부드럽게 좀 전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게 되었고요. 애니메이션은 사실 애니메이션 분량이 굉장히 길었는데 영화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좀 지금 한 1분 정도 가량으로 줄어든 것 같아요. 사운드는 이번 개봉 버전이 제가 음악을 새로 했거든요. 영화제 버전에서 조금 많이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음악을 바꾸다 보니까 좀 시퀀스의 주제나 느낌이 되게 많이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 씬에서 이 이미지에서 뭘 가장 중요하게 보여주고 싶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음악 작업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작품을 완성해서 또 다수의 영화제 또 감사하게도 작년까지 이제 상영을 했고 또 되게 이제 다양한 영화제에서 대상, 심사위원 특별상, 관객상 등을 다수의 수상을 또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제를 모으시기도 하셨는데 좀 이때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개봉한 관객분들을 앞으로 만나러 가실 텐데 또 관객분들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으면 좋겠는지 중점적으로 봤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감독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이 주인공 혀정이 자신의 공간을 찾아가면서 조금 주체성을 만들어가는
가장 큰 줄기에서 좀 감정에 공감을 해주시는 포인트를 제일 추천드리고 싶고,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할 곳이 없는 분들이 제 영화를 보고 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만들 수 있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꼭 이렇게 여성분들이나 뭐 모녀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다 함께 볼 수 있는 영화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소문 내주세요. 네, 어머님께도 비슷하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봐주셨으면 좋겠는지도 여쭤보면서 또 그리고 약간 세상의 모든 어머니 혹은 세상의 모든 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같이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많은 용기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는 것은 나의 몫인데 주변에 그 소리를 들어줄 누군가가 있으면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첫 단추는 본인이 해야 된다라는 거. 작은 소리라도 괜찮으니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힘든 거, 그리고 내가 뭔가 억울한 거, 내가 뭔가 희생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냥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서 이 이야기들을 그냥 자기를 알아가는 시간들로 좀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 또한 그냥 저도 제3자가 되어서 이 영화를 봤을 때 저때 나는 그랬구나. 이제는 저의 모습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몇 년 전에 나의 모습이었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과거를 보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인식이 들어오면서 달라지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 더 확장되어서 가족을 보는 거는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영화를 통해서 조금 인식해서 그 가족들과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 말씀 중에 이제 제3자로 영화를 보게 된다고 말씀하셔서 추가적으로 조금 궁금한 지점은 혹시 이제 관객으로서 영화를 보시면서 명장면이라고 꼽을 만한 장면이라던가 혹은 어머니께 기억에 남는 좀 장면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일단 뭐 가장 많은 것들은 제가 그냥 처음으로 입을 열기 시작한 장면들은 중간중간 감독님이 되게 잘 많이 넣어놨더라고요. 근데 처음으로 하는 소리들이었거든요. 진짜 그때 늘 그냥 카메라가 있었고 그 카메라 의식 없이 그냥 늘 살아왔는데 울부짖듯이 늘 그냥 지금처럼 좀 차분한 톤으로 그냥 그렇지 하고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악을 부려보기도 하고 나 그거 아니라고 얘기도 해보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을 시간이 지나서 이게 노출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또 영화를 보면서 되게 따뜻한 장면이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아빠와 이제 딸이 이렇게 차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뭔가 그래서 바람결을 느끼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어쨌든 나의 삶은 그랬다 하더라도 내 딸이 보는 장면에서 또 다른 시각으로 이런 장면을 넣었다는 게 저는 조금 놀랐었거든요. 처음에 그 장면을 봤을 때. 오히려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게 조금 저는 좀 좋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 얘기에 그저 너무 한쪽으로 몰릴까봐 약간 염려되는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담감으로 조금 그런 장면들이 좀 저를 조금 안도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내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또 다른 여성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또 위로를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작은 생각을 해보고요. 감독님께도 같은 질문인데 모든 장면이 소중하시겠지만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시다면? 초반 한 30분 정도는 이제 캐릭터 설명이나 어쨌든 배경이라든지 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정보들을 전달하는 조용한 장면들이 지나고 이제 엄마가 있는 공간에서 이제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기 시작하는 장면들이 저는 좀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까지 참아오던 엄마가 자신의 감정과 어떤 생각들을 시어머니와 이제 아빠에게 얘기를 하는 폭발하는 장면들이 저는 촬영할 때도 조마조마했고 편집할 때도 조마조마했고 좀 이 영화를 떠올리면은 제일 생각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혹시 또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포토타임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희 사실 감독님이 이제 바보 아빠 그리고 집속의 집이라는 단편에 이어서 5번째 방에 오기까지 사실 가족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거의 10년 가까이 찍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또 가족에 대한 이야기일지, 또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먼저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를 계속 할 생각이 좀 꾸준히 있고, 다큐멘터리를 장편을 하나 끝내다 보니 좀 극영화에 대한 관심도 생겨서 이번에는 좀 반대로 빌런인 엄마가 나오는 수영장에서 벌어지는 어떤 이야기를 시나리오를 지금 쓰고 있는데, 기존에 제가 생각하던 이렇게 따뜻한 엄마에서 좀 벗어나서 좀 생각의 방향을 튼 다른 엄마들은 없을까? 라는 질문으로 극영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어머님께도 부담이 안 되시는 선에서 앞으로 혹시 계획하고 계신 바가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저는 저희 용기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과 부딪히는 일들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또 좀 건강도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저 자신을 위하면서 전체적으로도 조금 더 성장된 모습으로 저희 행복을 좀 찾아가는 삶이 되도록 해볼까 합니다. 네. 네, 저희 그러면 시간이 다 마무리가 되어서 두 분의 끝인사 말씀 듣고 간 다음에 마무리하고 포토타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어머님부터 먼저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고 다음에 감독님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어쨌든 저희 이야기들을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보시면서 고개 끄덕여 주셔서 제가 얘기하는 내내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야기가 그래도 모든 분들이 그래도 볼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지기까지 일단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수고해 주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좀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선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가 상영되고 지금 개봉되고 제가 엄마를 이 자리에 모시기까지 정말 계속해서 끊임없는 설득과 동의의 과정으로 어쨌든 지금 이렇게 모여서 따뜻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요.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저희 엄마 얘기를 함께 지지해주고 저희 용기를 같이 이해해주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시간 내서 자리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입소문을 많이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5번째 방 질의응답 마치고 포토타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는 잠시. 네, 먼저 김효정 어머니 먼저 배너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네, 가운데 정면 봐주시면 되고요. 네, 화이팅도 한번 조금 낮게 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계시고 감독님 들어오셔서 페어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정면 아래 먼저 한번 봐주시고요. 일단은 기본 사진 먼저 촬영하고요. 저희가 준비해 오신 포즈가 좀 많아가지고 일단 5번째 방 인사 먼저 네. 얼굴 가리지 않게 살짝 손 맞게 해주시고요. 또 다음 포즈 한번 해주시면 돼요. 집 모양으로 네. 또 다음에 하트 네. 사인이 뭔가 안 맞는 거 네. 네. 두 분 같이 화이팅 한번 하고 네. 손 조금 네, 밑으로 내려주시면 화이팅 네 하고 네 어머니 들어가시고 감독님 단독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 아래 봐주시면 되고요. 포즈는 다양하게 저희 MG 감독님답게 포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봉 화이팅 한번 하고, 네, 화이팅! 네.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난 어떤 집에 살고 싶어? 제일 먼저 안전한 집에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